지금 이정현 뒤에 누가 있다? 고성국이 있다. 장동혁 뒤에 누가 있다? 고성국이 있다. 이상규 뒤에 누가 있다? 고성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더라.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정현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정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잠든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뭐 서울에 잠 잘 드는 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직구 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뭐 보니까 그 이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한동훈 부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겠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아이템이 뭐가 있었냐면 오세훈이 불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직구쇼 돌직구쇼 하는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의 그 발언이 그때 나온 거예요. 후보 없이 선거 할 수 있다. 공천 기강 세운다. 공천 접수 기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해? 이거는 엄중한 공천 규정을 맘대로 해석하는 거야. 가볍게 안 볼 거야. 요즘은 대학도 추가 합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때야 뭐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우리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애들이 없으니까 대학 정원보다 애들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넣기만 하면 당첨도 아니지 넣고 돈 내면 그냥 합격하는 그런 대학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대학 다 추가 합격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중요한 지방선거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야. 곡성군수도 아니야. 서울시장입니다. 곡성군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 모집 없어. 추가 등록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런 짓을 진짜 자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나갈 줄은 모르고 진짜 계속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정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저런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조금만 상식적으로 좀 돌아와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현이 몇 년생이냐면요, 58년생이에요. 58년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58년 개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8년 개띠인데 몇 학번이냐? 이 사람들이 58년 개띠들이요, 저보다 당연히 선배님들이죠. 77학번이에요. 77학번. 근데 제가 58년 개띠들 77학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탁 박힌 거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86학번인데 77학번이면 58년생이면 저보다 연세가 9살이나 윈데, 어렸을 때 9살 차이면 그냥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58년 선생님들도 58년보다도 어린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신생학교니까 감히 쳐다도 못 봤는데, 그런데 제가 58년 분들하고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느냐. 제가 국방부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미군기지 사업단 제가 법무실장 할 때 팀장님들이 대령들인데, 그 대령들이 다 77학번들이시더라고요. 77학번. 다는 아니고 77학번들이 많았어. 되게 많았어. 주류였어. 그래가지고 근데 육사는 77학번이 37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58년 개띠 77학번, 그냥 육사는 37기, 이게 자동적으로 딱딱딱 외워지는데, 이정현 씨는 1958년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기 남쪽, 한반도의 남쪽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는데, 그중에서도 곡성에서도 어디서 태어났냐면 두매산골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마을에 집이 한 열 몇 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산골에서 태어났대요. 지리산 자락이나 그런 데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로 치면 국민학교는 곡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 정현이가 아버지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막내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정현이가 뭐 막내인지 뭔지 어쨌든 똑똑해. 그러면서 이놈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중학교는 어디로 갔냐? 곡성하고 가까운데 그 교육이 이렇게 잘 발전한 데가 어디냐면 순천이에요, 순천. 곡성하고 순천 가깝거든. 그래서 순천에 주암중학교를 가고, 근데 이놈의 정현이가, 이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학생이, 그냥 총기가 그냥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어디로 보내느냐? 광주로 보내요, 광주. 그래가지고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어디를 가느냐? 사람이 말이냐? 제주도 가게?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요. 인서울을 나와요. 동국대. 그런데 정리를 하면 곡성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는 순천 가고 고등학교 때는 광주 가고 대학교 때는 드디어 서울로 가고 총망받는 곡성의 인재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이정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뭐 한 60년대 후반쯤 됐겠죠.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이현사 뭐 사법 리스크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걸 보고 와 멋있다 이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 국민학교 3학년짜리 그 이정현이 한 10살쯤 됐던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치가의 꿈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맹랑하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편지를 썼대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면은 58년생이니까 뭐 한 70년, 71년 이쯤 되지 않았을까?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뭐 이렇게 조숙해가지고 뭐 꽃부나 뭐 누구야 연애 편지를 썼을까요?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은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갖다 썼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갖다 썼냐면 대통령 각하 뭐 그때는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뭐 그러십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잘 있고 저는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 곡성의 두메산골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동네에는 뭐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 좀 끌어다 주세요. 그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전기 없는 마을이 없게끔 정치 좀 잘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대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좀 놔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답신이 오고 답신만 온 게 아니고 막 그 전라남도 교육청이 난리가 났대. 우리 그래가지고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다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전라남도 교육청이 무슨 장학사인지 누군지가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밥 먹고 졸고 있었나 어쨌든 전화가 딱 와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뭐 저희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우리 교육감님이나 뭐 누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저기 전라남도 곡성에 거기 국민학교에 어떤 놈이 있는데 이정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똘똘해. 대통령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대통령님이 딱 이걸 대통령 그때 님이라고 안 했고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각하께서 이걸 딱 보시고 흐뭇해하셨어. 그러니까 이정현이라고 한 그 학생 그 눈여겨보고 잘 키워봐. 이런 이야기가 전라남도 그 교육청으로 딱 하달될 정도로 편지를 잘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정현 학생이 순천으로 중학교를 유학을 간 거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이제 가족이 다 순천으로 옮겨가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정현이 순천에서 중학교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정연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야기 딱 들어오고 교장 선생님이 정연이 아버지 잠깐만 들어오세요. 이놈이 또 사고 쳤나 딱 봤더니 정연이가 사고 쳤습니다. 어떤 사고 쳤습니까? 큰일 났네. 대통령님한테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썼대네요. 이놈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근데 각하께서 흐뭇해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잘 키우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었는데 예컨대 우리 애가 있는데 그때 청와대가 있었겠지. 청와대 어디나 어쨌든 높은 사람이 그 정 변호사 당신 아들 그놈 물건이야. 잘 좀 키워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없네. 이정현이 그런 이야기 들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순천 가고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부터 서울로 가기에는 빠듯하니까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광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정현이 고등학교를 광주에 있는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대학 시험을 딱 쳤어요. 대학 시험을 딱 쳤는데 어디를 쳤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로부터 칭찬받은 학생이 이정현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쳤냐면 육사를 쳤대요. 육군사관학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1차는 붙었대요. 필기시험 같은 건 잘 봤나 봐. 근데 이정현이 눈이 나쁜가 봐. 2차에서 시력 때문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현이 58년생 이정현이 76년도에 육군사관학교 시험 쳐가지고 눈만 조금만 좋았어도 육사에 합격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사 37기가 됐었을 거고 육사 37기에 누가 있었느냐? 박지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놈 봐라? 우리 지만이하고 나이가 같네? 근데 똘똘하네? 그러니까 저기 교육감한테 잘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겠죠. 그런데 아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육사 37기예요. 돌아가신 이재수 장군도 있고 전인범 장군도 있고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요번에 한 끗 차이로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있었을 때 그때 계엄이 터졌다라고 하면 김용현이 가 있을 자리에 신원식이 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원식 장관이 장관으로 계셨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학 동기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육사가 안 됐으니까 재수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정외과에 7, 8학번으로 입학을 하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1985년이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러니까 7, 8학번으로 들어가서 8, 9, 0, 1, 80, 90, 82년에는 졸업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현역 갔다 오잖아요. 옛날에는 이때만 해도 군대를 한 36개월 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1985년에 이정현이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때도 또 편지를 갖다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느냐? 그때 민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좀 비판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전라도에서 민정당 후보로 나오셨는데 정치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동국대학교 정외과 4학년 이정현 드림 이렇게 딱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옛날에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대 선거구제였으니까 1985년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딱 당선됐는데 그런데 당선되기 전에 편지를 딱 받았는데 이 사람 아주 이제 패기가 있어 보이네. 그 다음에 곡성 사람이네. 곡성에서 출마한 민정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면은 한번 데리고 일을 할 만하겠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정현 씨 되세요? 이정현 학생입니까? 네 맞는데요. 나 누군데? 나 구용상 의원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일 좀 하지? 해가지고 그때 구용상 의원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정현이. 구용상 의원의 구용상 의원이 경기고 서울대 법대 내무부 아주 무슨 도지사 이런 거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던데 어쨌든 그분이 국회의원 됐을 때 거기에 수행비서 가방 모찌라고 하는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1988년에 민정당의 당직자로 특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당 국회의원의 비서였는데 그 구용상 의원이 그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용상 의원이 그 당에다가 이 친구 아주 그 학교도 동국대 정외과 좋은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우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당에서 그냥 쓰시오 해가지고 민정당 특채가 됐어요. 당직자로. 특채가 됐는데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대요. 1988년에 민정당 특채가 됐는데 이정현이 58년 개띠라고 그랬잖아요. 30살에 민정당 당직자가 됐는데 밑에서부터 빡빡 기었대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옛날 같지 않은데 지금이야 뭐 기자들 보고 기레기 그러지만 이때만 해도 기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없었어요. 기자들의 위세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뭐 언론 통폐합하고 그 이후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기자들이 그야말로 뭐 이렇게 뭐 아나무인이었 뭐 내가 그래가지고 선배들 만나보면 내가 기자할 때 뭐 내가 초선재선은 만나지도 않았어. 뭐 이렇게 그 메이저 신문사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정치부 기자 정도 되면요. 초임 기자를 정치부 기자 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30대 초반 뭐 이 정도만 돼가지고 이제 발탁돼서 정치부 기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우리 때는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만나지도 않았고 미니멈 3선 의원 정도는 돼야 뭐 그다음에 무슨 사무총장이나 뭐 원내 총무나 이 정도 돼야 우리가 만나줬지 뭐. 기자가 의원들을 만나줬대요. 옛날엔 그럴 때였대. 그러니까 민정당의 당직자들은 얼마나 그 기자들한테 막 그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정현 그 의원 그 이정현 씨가 그때는 민정당에 특채된 이정현이 기자실에 자료 복사하는 것부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자들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냥 이정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정현보다 나이가 적은 기자들도 야 정현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던져주면서 야 이거 좀 복사해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이정현 의원이. 어쨌든 그러면서 그 민정당 당직자 하면서 first in 제일 먼저 출근하고 last out 맨 마지막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정현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의 맨 밑에부터 나중에는 당 대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까지 됐어요. 17단계로 올라갔대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정당에서 나는 근본 없는 놈이었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민정당은 보수적인 정당인데 이정현은 전라남도 곡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민정당은 뭐 지금의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옛날 민정당은 더 했겠죠. 민정당에서 출세하려면 육법당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육사를 나오든지 서울대 법대를 나오든지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뭐 장차관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돈이라도 많든지 아무것도 없는 근본 없는 놈이다. 그래서 나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밑에 흑수저가 있고 흑수저 밑에 무수저가 있대. 무수저. 수저가 아예 없대. 나는 무수저였다. 그런데 어쨌든 성실함 하나 가지고 그 이정현 의원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19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후보가 그때 이회창 후보였고 당대표가 아마 서청원 대표였을 건데 그때 매일같이 3장짜리 정세 분석 보고서, 전략기획 보고서, 전략기획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주니까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거 볼만한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후보님이 이걸 이정현 당직자가 뭐 이정현 국장인지 뭐 이렇게 잘 보시네. 그러면 나도 하나 줘. 그러면서 인정받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2004년도에 박근혜 대표 눈에 쏙 들은 겁니다. 박근혜는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딸이잖아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보냈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저도 박지만 그 사장님과 회장님과 나이가 똑같습니다. 뭐 이랬겠죠.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성실함 하나만은 끝내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눈에 쏙 들었대요. 그때부터 이정현은 완전히 박근혜 중에 박근혜.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 있어도 안 갔대요. 예컨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 됐을 때 그 이정현 보고 경기도 뭐 정무부지사 이런 거 좀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커리어도 좀 쌓고 뭐 이렇게 해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직하게 박근혜 대표님 옆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거예요. 어디 출마했습니까? 광주에서 출마해가지고 광주 서구 을에 2004년도에 출마했는데 득표율이 몇 퍼센트였느냐? 1.05%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90몇 프로 얻었다는 이야기지. 근데 뭐 이때 뭐 새누리당이었나? 새누리당 후보 이정현 뭐 별로 이렇게 커리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뭐 민정당 당직자 출신 이러니까 어디서 민정당 출신이 광주에서 출마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이고 저놈아 그러면서 뭐 명함도 못 돌렸대요. 그때는 득표율이 몇 프로였다? 1.05%였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그 이제 또 총선이 있었는데 2008년도 전에 2007년 12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당선됐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당 내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박근혜 그 후보 저기 대표였잖아요.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무지무지하게 진짜 지금 명청 갈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치열하게 붙었는데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MB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MB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되자마자 2008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한나라당이가 무슨 당인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그 당에서 비례대표로 이정현한테 순번을 줬는데 몇 번을 줬느냐? 22번을 줬어요. 그러면 이정현이 박근혜를 배신하고 MB한테 갔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찐박이다 이랬는데 아마 호남 배려 차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MB 정권이 출범하고 2달 만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22번을 이정현 당직자 출신의 이정현이 받아갔는데 그런데 커트라인이 몇 번까지였느냐? 2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번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이 된 거지. 그게 18대였어요. 그래서 18대 때 초선 의원이 됐는데 이제 19대 그 선거 총선은 2012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그 이제 또 비례를 또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가지고 2004년도에 나가서 1.05%를 얻었던 그 광주 서구을에 또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요. 39.7%를 얻었어요. 낙선은 했는데 득표율이 39.7%가 됐어요. 그러면 무려 그 득표율이 40배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야말로 젖잘싸죠. 졌지만 야 대단하다. 광주에서 저기 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40% 가까이 얻었네. 잘하면 될 뻔도 했었네. 그러다가 그 2012년에 그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2012년 말에 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그 의원이 그렇게 자기한테 충성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이정현 의원이 쫙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013년에 그 박근혜 정권 이제 출범하자마자 3월 달에 이정현이 뭐가 되냐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달 만에 3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은 수석인데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박근혜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7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재보궐선거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순천하고 곡성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천하고 곡성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이정현이 청와대 수석을 내려놓고 2014년 7월에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떡하니 당선이 돼요. 이정현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곡성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곡성 출신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고 홍보수석도 했네. 비례대표 의원도 했네. 우리 곡성에서는 밀어주자 해가지고 곡성에서 표가 많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순천에서도 표를 다 깎아먹지 않고 나름 선전해가지고 지역구에서 그 보수 정당이 민정당 당직자 출신이 어쨌든 새누리당이 그 전라도에서 당선된 게 이정현이 처음이었어요. 1988년 이후에 소선거제가 도입된 그 87헌법 체제 하에서 호남에서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된 게 이정현이 최초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는 순천에 이제 또 그때 지역구가 인구에 따라 가지고 막 바뀌었는데 순천에서 또 나가가지고 또 당선됐어요. 이것도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새누리당 사람이 재선한 게 이것도 또 이정현이 처음이었어요. 당연하죠. 초선부가 없었는데 재선 당연히 없었겠지. 물론 그 다음에 뭐 정운천 의원인가 저기 전라북도에서 그 당선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지역구 당선되고 그 다음에 재선까지 된 거는 지금까지도 이정현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2013년 3월 달에 청와대 수석이 됐어요. 2014년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비례대표도 아니고. 그러다가 2016년에는 재선 의원, 그다음에 비례까지 합치면 3선 의원이 됐어요. 그러더니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이었는데 8월 9일에 뭐가 됐냐면 당대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라도 사람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방에 푹 꺾였어요. 언제? 2016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최순실 사태 터지면서 촛불 시위가 그냥 광화문을 덮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9일에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탄핵소추안 가결됐으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이정현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시던 그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탄핵소추가 됐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이정현이 이때의 한동훈하고 똑같은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저기 당대표는 물러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대표 물러나니까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죠. 그때 비대위원장이 임명진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임명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핵심들은 탈당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순식간에 졸지에 8월 9일에 당대표가 됐는데 2017년 1월 2일에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대위원장이 친박 핵심들은 탈당해라. 그런데 지금 저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들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랑 또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그 뭐 이후에 뭐 한 방에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지난번 대선이 있기 꼭 한 달 전인 2022년 2월 9일에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고요. 이정현 그 대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5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5월에 출마해가지고 그 출마를 했는데 어디 출마했냐면요. 전라남도 도지사에 출마했는데 그 당연히 뭐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지난번 지방선거가
뭐 국민의힘이 싹쓸이 했다고 하더라도 뭐 호남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남지사로 출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1%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그 호남에서는 나름 그래도 그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뭐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지난번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똑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여기서도 한 23.7%를 얻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작년에 2024년에 총선 그 이후에 뭐 국민의힘 거의 뭐 폭망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였느냐? 총리를 갈아야 되겠다. 당연히 갈았어야죠. 근데 그때 총리 후보 물망에 누가 올라갔었습니까? 박영선 장관이 물망에 올랐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갈아야 되겠다. 비서실장 물망에 누가 올라갔었습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비서실장 물망에 올라갔었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박영선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원장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박영선이 총리 했었으면 나았겠다. 그 다음에 차라리 그때 양정철이 비서실장 했었으면, 그러면 계엄은 안 하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그때 박영선이 총리가 되면은 최소한 한덕수만은 저 모양 저 꼴이 되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완전히 저게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총리 물망에 박영선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총리 물망이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정현이었어요. 그때 비서실장 물망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 양정철로 바뀌었으면 최소한 정진석은 지금 저러한 고초를 겪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시다고 그러던데. 그때 비서실장 물망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양정철 말고 누구냐? 이정현이었대요. 그 다음에 그때 행안부 장관도 바꿔야 되겠다. 누가 좋을까? 물망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정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총리, 비서실장, 행안부 장관 다 물망에 올랐었대요. 천운이지, 천운. 그때 총리가 됐거나 비서실장이 됐거나 행안부 장관이 됐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걸렸어도 어떻게 됐다? 징역 20년은 기본이다. 한덕수가 몇 년 받았습니까? 이상민이 몇 년 받았습니까?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 나가리가 됐죠. 총리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비서실장 안 바뀌었어요. 행안부 장관 안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리 계속한 사람이 한덕수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안부 장관 계속했던 사람이 이상민이고 감옥도 같이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이. 뭐 감옥에서 가끔씩 볼래나 모르겠습니다. 뭐 운동하고 그럴 때.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뭐 밟을 뻔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민이다. 근데 저기 이상민이 아니라 이정현이다. 근데 이정현 위원장이요. 2월 12일에 지난달 12일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국민의힘이 참 거시기하네. 이정현이 뭐 하던 사람이야. 뭐 그때는 뭐 기억에도 다 그냥 잊혀졌던 그런 분이 국민의힘에 지금 엄중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월 20일에 공관이 첫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뭘 입고 나왔습니까? 야상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 인상도 험악하더만.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눈에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불타오르면서 이글이글 하면서 그러면서 막 내뱉는 말들이 저게 맞는 말인가? 아니,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진짜 저 밑바닥부터 밑바닥.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어린 그 기자들한테 야 정연아 이것 좀 해와, 야 커피 좀 타와, 복사나 해와, 야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이야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당의 대표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 야상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다음 저렇게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을 갖다가 하시나?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정치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동혁하고 이정현하고 그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나이 차이도 이만큼 나고, 나이 차이도 69년생이니까 11살 차이가 나고 겹치는 게 없잖아요. 겹치는 게. 응? 박근혜 때부터 뭐 장동혁이 정치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이 정치 시작했을 때는요, 이상민은 완전 깨갱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뭐 이걸 갖다가 따진다라고 하면 2022년 2월 9일에 국민의힘 복당해가지고 뭐 전라남도 도지사 출마했으니까 그때 장동혁은 사무총장 아니지 않았나 그때? 뭐 그 다음에 뭐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장동혁은 뭐 그쪽 아니었나? 한동훈 쪽 아니었나? 그럼 뭐 사이가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왜 뜬금없이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그 이정현을 임명을 했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8년생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58년 개띠가 한 분이 더 계신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유명한 고 박사님입니다. 고성국 박사님. 고성국 박사가 5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궤적은 달라요. 1986년에 고성국 박사는 그 경기고 고대 정외과 나온 대구 출신이래요. 고성국 박사가 대구 출신이래요. 그 지역도 달라요. 한 명은 대구, 한 명은 곡성.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살레시오고, 그 다음 고성국 박사는 그 유명한 경기고. 대학도 동국대, 고려대. 그거는 같아. 전공은 같아. 정외과. 그런데 이정현은 1986년 막 이럴 때 그 민정당의 국회의원 비서로 막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1986년에 고성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지고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극우, 이쪽은 극좌, 이쪽은 호남, 이쪽은 대구.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유명한 경기고. 광주에서 뭐 광주 1고가 살레시오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광주는 광주 1고 아니겠습니까? 1고 그러던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선 경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고성국 박사가 이렇게 국보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스 책,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쓴 막스 책 같은 거 막 번역해가지고 출판사 서점해가지고 막 팔고 막 그러던 사람이 1992년에 김현철 만나가지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그 기록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민자당 외곽에서 YS를 돕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수화가 됐다. 그러면서 뭐 1996년에 뭐 추정 60분 같은 거 진행자가 되고, 그러다가 2007년부터 시사평론가로 우리나라 1세대 패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게 고성국 박사인데, 그런데 이정현과 고성국이 언제부터 친해지기 시작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찐박, 박근혜 그냥 추앙하는 찐박 보수 패널로 고성국 박사가 완전히 변신했대요. 그런데 찐박 중에 찐박이 누구였습니까? 이정현이었다고요. 이정현이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했다고요? 정무수석도 했지만 뭐 했다고요? 홍보수석 했다고요. 홍보수석 하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저같이 그냥 허접한 변호사 말고 고대 박사 출신의 고성국 박사님, 또 이렇게 무게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론도 논리도 정연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정현 수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나이가 같네. 갑장이네. 야, 말 놓자. 야, 정연아, 성구가. 뭐 이랬겠지. 제가 봤을 땐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박근혜 정권 때부터 둘이 알기 시작했거나 최소한 그때부터 친해졌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알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최측근, 한 명은 외곽에서 박근혜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패널로. 그러니까 서로 이게 딱 통하는 거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고 그냥 안 봐도 눈빛만 봐도 그냥 위안이 되는 누가 이문정, 백혜룡 그런 관계인가? 어쨌든 뭐 여긴 남자니까 그러면서 야 성구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은 야 저기 정연아 이런 것 좀 해결 좀 해줘. 뭐 서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성국 박사하고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3명만 고른다라고 하면 이정현, 그다음 돌아가셨죠. 이상민 의원님, 그 작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상민 의원님.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하고는 같은 반이었대요. 경기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대요. 이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친했던 거지. 그랬던 고성국이 언제 무엇을 했습니까? 2026년 올해 1월 5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정현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건 언제입니까? 2월 12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월 5일에는 고성국이 국민의힘 입당했고요. 2월 12일에는 이정현이 공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성국,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친하냐면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절친해가지고 이정현 이렇게 고성국 이정현 친하다, 친한 친구다, 나이도 같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021년에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2021년에 쓴 겁니다. 2021년 말에 썼는데 2021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8월 30일에 대장동이 터졌다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터지고 나서 2021년 가을에 대선 레이스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고성국과 이정현 그리고 서정욱 3명이서 2022 정권교체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갖다가 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2022년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플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에 다시 정권을 갖다 바쳤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정현 뒤에 누가 있다? 고성국이 있다. 그 다음에 장동혁 뒤에 누가 있다? 고성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상규 뒤에 누가 있다? 고성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더라.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이 내가 알고 있는 장동혁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저러지? 그 다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인데 왜 저러지? 그런데 고성국 박사가 본인이 부인도 안 해요. 뭘 갖다 이야기합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 똘똘한 자리, 경상북도나 대구나 강남이나 이런데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 그 다음에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광역도의원 이런 것들 30개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고성국 박사가 그거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당이 좀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왜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요 장동혁 대표 잘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제가 장동혁 대표 잘한다 선봉에 서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동훈보다 장동혁을 먼저 알았으면 먼저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보다 장동혁하고 만나도 훨씬 더 많이 만났고요.
훨씬 더는 아니다. 뭐 별로 뭐 둘 다 모르게 밥은 더 많이 먹었네 제가. 장동혁하고 밥은 더 많이 먹었어요. 아유,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잘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제 기준으로 봐서는요. 좀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김태흠 도지사도 요번에 공천 신청 안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